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프린터가 고장났다며 도와달라는 동료, 점심시간에 잠깐만 자료를 대신 올려달라는 상사, 말끝마다 바쁘면 안 해도 되는데라며 한 손엔 이미 당신의 시간을 쥐고 있는 사람들. 당신은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도와준 뒤 오히려 더 당연해졌고, 더 자주, 더 크게 기대하며, 심지어는 감사의 말조차 잊혀지는 일상.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당신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일에 감정과 시간을 내어줄 필요는 없다고. 우리는 그 말의 뜻을 관계 속에서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준 부탁은 당신이 그 일을 계속 맡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침묵의 동의가 되곤 하니까요. 바람은 부드럽지만 방향을 정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닌 어디로 갈지를 스스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쉬운 부탁이라 더 거절해야 한다. 이건 그냥 작은 부탁이야. 금방 끝나는 일이야. 넌 잘하니까 부탁하는 거잖아. 이런 말들은 어쩌면 당신이 거절하지 못할 걸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의 장식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칸트는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지만 정작 우리는 스스로를 타인의 편의를 위한 수단처럼 쓰곤 하죠.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착한 사람이라 부르고 다음부터는 더 당연하게 부탁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거절하면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흐름은 당신의 첫 번째 내에서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설명하게 되죠.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쉬운 부탁일수록 한 번쯤은 말해보셔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 일은 제 범위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어색해지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했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거절을 존중할 줄 아는 사이입니다. 당신은 거절을 통해 당신 자신의 무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광장에서 단지 하나를 들고 앉아 나는 이 한 몸 외엔 바라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든 말든 그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죠. 왜 우리는 거절이 어렵냐고요? 아마도 그 순간 상대의 기대가 무너지는 표정을 받아내는 게 괴롭기 때문일 겁니다. 그 침묵, 그 서운함, 우리가 만든 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책임지려 합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아보고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스스로 정해둡니다. 그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과 같습니다. 닫힐 수 있지만 열릴 수도 있는 것. 자발적일 때만 진짜 호의가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잠깐만 시간 돼? 라고 물을 때 미안해.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자존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대접받는 사람의 차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이 되라고 배워왔습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그 마음이 때로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가끔은 얕보이게 만들기도 했죠. 니체는 자신을 길들이는 자는 타인에게 길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태도를 선택하지 못하면 타인의 태도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때로는 외면적인 평판을 위한 것이고 대접받는 사람은 자기 기준을 지키는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단호함은 무례가 아니고
경계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둘은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손끝에 있지 않다. 생각해 보세요. 도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머릿속에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맴돌며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한 적.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감정, 관계의 불편함, 이미 정해진 듯한 역할 안에 당신을 가두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올 때입니다. 스토아는 말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외부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판단을 지키는 것이라고. 당신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스스로 중심을 세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의 예였습니다. 사소한 부탁이었고 큰 부담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습관처럼 받아들이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말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무작정 순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자기 흐름을 방해하는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나아갑니다. 거절은 당신의 흐름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작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면 당신의 하루,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존엄이 조금씩 침식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당신은 결국 나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거절은 조용한 선 긋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싫다고 말하면 차가워 보일까봐 무서워요. 거절했다가 나쁜 사람 될까봐요. 하지만요, 당신이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면 정작 많은 사람은 그 선을 존중하게 됩니다. 물은 그릇을 가리지 않지만 자신의 깊이를 지키는 법을 압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사람이라는 인상. 그 인상은 당신을 더 대접받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중용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정확한 균형이라고.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가르는 힘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관계는 줄다리기 같기도 합니다. 당기는 사람이 있고 버티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 줄을 쥔 손이 아픈 건 늘 한쪽뿐입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당겨주는 사람. 혹시 지금 당신 손도 그렇게 상처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철학은 가르쳐 줍니다. 지혜란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상대의 기분보다 내 마음의 균형이라는 것. 당신이 스스로를 더 이상 이용당하게 두지 않는 그 순간,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지만 그 따뜻함을 함부로 퍼주지 않는 지혜 또한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처음 닿을 땐 모든 사물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빛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겨지죠. 사람의 호의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그 다음에는 익숙함이 되고 결국엔 권리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좀 부탁할게요. 지난번에도 도와줬잖아. 이런 말들 속엔 당신이 스스로 쌓아 올린 호의의 가치가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베풀면 사람들은 그걸 베풀미 아니라 당신의 성격이라 여긴다고. 호의는 따뜻하지만 조절되지 않으면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만드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한계 없는 친절은 당신의 깊이를 얕보게 만든다. 세상에는 당신이 쉬운 사람이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절을 하지 않고 늘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 그들은 당신이 그런 사람으로 계속 남아주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에게 편하니까요. 그러다 문득 당신이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 당황하고 불쾌해하고 마치 당신이 변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본래의 당신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모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통제를 통해 자유에 도달하라고 합니다. 거절이 어렵다면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이 부탁은 내가 기꺼이 해주고 싶은가? 아니면 거절을 못해서 억지로 수락하는가? 두 번째라면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진짜 관계는 당신의 거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친구, 진짜 동료, 진짜 가족은 당신의 거절 앞에서 시험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겁니다. 지금은 어렵다는 말이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 거절을 두려워 마세요. 당신의 거절로 무너질 인연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무너뜨렸을 겁니다. 장자는 속박없는 자유를 가장 높은 덕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을 구속하지 않고 흐름 속에서 본질을 지키는 것. 거절은 그 자유를 지키는 언어입니다. 한 번의 거절이 당신을 무례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10번의 수락이 당신을 소모품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을 가장 깊이 아끼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이기적인 행동이라 여깁니다.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안 해? 옛날엔 잘해주더니 요즘 왜 그래?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매번 맞춰줄수록 당신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당신의 삶은 점점 비좁아집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결국 거절하지 못한 당신입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도덕적 주체라고. 자기 보호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는 의무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당신이 당신을 지켜야 합니다. 한 번의 아니오가 당신을 존중하게 만든다. 거절은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만듭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관계보다 서로의 선을 아는 관계가 훨씬 오래 갑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상대가 실망했다면 그건 기대를 잘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배신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넌 참 착해서 좋아. 하지만 그 말 뒤엔 그래서 뭔가 부탁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무언의 기대가 따라붙곤 하죠. 스토아 철학은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착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명확해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쪽으로.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하지만 침묵은 반복되면 허락이 된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그저 웃으며 넘겼던 부탁. 한두 번 지나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당신을 부릅니다. 그때 당신은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미 동의한 사람이 되어 있죠. 철학자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신의 삶은 남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야 한다고.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일정표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거절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다 들어준 다음에 하는 거절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부드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그 일은 제가 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 시간을 우선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거절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시작이다. 어떤 부탁을 거절했다고 모든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을 통해 당신의 존재가 분명해지고 당신의 삶의 경계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의 친절을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의 단호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지는 당신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내보다는 아니요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장자는 사람의 본성은 자유로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는 모든 것의 예라고 말하는 데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길 때만, 마음을 열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당신은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거절을 못해. 하지만 거절은 용기보다 더 자주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한 번의 거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해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완벽하게 거절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조금 머뭇거리더라도 내 의사를 표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니체는 행동은 생각보다 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번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단 지금 이 자리에서 작게라도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버텨온 만큼 이제는 당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도와주는 게 익숙했던 당신, 늘 들어주고 웃고 이해했던 당신,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 당신의 품격이자 마음의 크기입니다. 하지만요, 지금은 그 품격과 마음을 당신 자신에게도 나눠야 할 때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자연은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흐른다고. 당신도 억지로 모든 관계를 짊어지려 하지 말고 당신의 고요한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거절은 타인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품을 더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오래 갑니다. 살면서 당신도 느꼈을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늘 잘해주던 사람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요.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건 타인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진짜 관계도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왜곡하게 둬선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기준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가장 단단한 마음은 타인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거절은 바로 그 단단함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 문장을 한 번만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삶, 시간, 감정 모두 너무도 귀중해서 함부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 선을 긋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을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제는 내보다 아니요가 더 존엄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창한 이유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그건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거절의 이유를 덧붙이려 합니다.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일이 많아서. 하지만 이유가 많아질수록 당신의 말은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이유를 피하면 다시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스토아는 감정을 조절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철학입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 이 부탁이 당신의 마음에 부합하는가 아닌가. 그 판단에만 충실하면 변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절에도 태도가 있다. 단호함 속에 따뜻함. 거절이 무조건 냉정하거나 차갑게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어조와 표정으로 분명한 선을 긋는 사람이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제 상황상 어렵습니다. 그 일은 제가 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부드럽지만 명확한 태도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호함보다 무뚝뚝함을 더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단호함과 무뚝뚝함은 다릅니다. 단호함은 명확한 기준이고 무뚝뚝함은 관심 없는 태도죠. 장자는 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되 그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신도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당신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경계의 언어를 익히셔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한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타인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건 거절해도 되는 일이야. 이 한 문장을 자신에게 말하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된 거죠. 니체는 가장 위험한 복종은 자신 안의 두려움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먼저 허락해야 합니다. 내 시간을 지킬 권리, 내 감정을 존중받을 자격, 내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힘,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외부의 시선이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떤 관계든 모든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오래가고 존중받습니다. 그 조절의 시작이 바로 거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올바른 때,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거절조차도 관계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당신은 무조건적인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진짜와 가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거절했을 때 보이는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했지만 당신이 한 번 아니요라고 말한 뒤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보다 당신의 유용함을 본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이익이 아닌 본질로 이어진다고. 당신이 거절했을 때 조용히 이해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절을 통해 당신 곁에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을 알게 됩니다. 관계의 시작보다 관계의 유지가 더 어려운 이유. 처음엔 누구나 잘해줍니다. 웃고 배려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지기 시작하죠. 기대가 자라고 그 기대가 기준이 되면 작은 거절조차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기대가 지나친 것이지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장자는 흐름을 강조합니다. 물은 처음에는 잔잔해도 어디선가는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며
때로는 멈추기도 한다고요. 관계도 같습니다. 처음과 달라졌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 속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거절은 진실한 관계로 가는 관문이다. 우리는 늘 거절하지 못한 대가를 치릅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용기 내어 거절했을 때 진짜 친구는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 내 시간도 중요하잖아. 그 한마디에 당신은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균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균형은 남을 만족시키려는 마음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거절은 그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 결국 타인의 중심도 흔들지 않는다. 어느 날 당신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때 상대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왜 그랬는지를 천천히 이해하게 됩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즉각적인 수락보다 단호한 태도를 더 신뢰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타인의 말과 표정을 당신의 나침반으로 삼지 말라고. 당신은 당신만의 기준으로 당신의 경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누군가에게 내미는 손도 흔들리지 않는 손이 됩니다. 거절은 당신을 위한 선택이지만 결국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부탁을 수락하는 사람보다 선택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고 더 자주 요청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예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도와주는 이들보다 진심으로 자기 의지로 돕는 사람의 손길이 더 따뜻하고 정확하다는 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행동의 동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이어야 한다고. 거절은 거부가 아니라 당신의 예스가 더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은 종종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까봐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눌러가죠. 하지만 자기 마음을 지우고 계속해서 상대를 수용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조화에서 비롯된다고. 자기 자신과의 조화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 그 간단한 균형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그 무게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절의 말은 당신의 삶을 구체화한다.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또렷해집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참된 사람은 물속에서도 젖지 않고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다고. 그건 실제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삶의 외풍 속에서도 자기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어디에서든 평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절은 당신의 삶을 정리하고 당신의 방향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중심이 서야 타인의 요구 속에서도 당신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전에 하나의 존재여야 합니다. 늘 무언가를 해줘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당신을 끊임없이 증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존재는 기능보다 앞서야 한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당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생각, 당신의 거절조차도 그 안에 당신이라는 사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 안에는 누군가의 요청을 수락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늘 예라고 말해온 지난 시간은 어쩌면 당신의 친절함이자 불안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불편해지기 싫어서, 실망시키기 싫어서, 혹은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는 그 불안 대신 단단한 신뢰로 당신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내 판단에 대한 확신, 내 삶의 흐름에 대한 존중. 스토아 철학은 내면의 질서를 가장 큰 덕으로 삼습니다. 그 질서를 지키는 첫 걸음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당신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외면이 아니라 당신 삶의 방향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크게 확장시킨다. 우리는 종종 거절이 관계를 좁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자유롭게 씁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가장 가난한 철학자였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필요한 것 외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당신 삶의 외부 기준을 걷어내고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소중한 것만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거절입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줄은 당기면 얽히지만 선택은 당신을 매이지 않게 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 당신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늘처럼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는 상태라고. 이제 당신의 하늘을 다시 그려보세요. 그 위에는 당신이 결정한 선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